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23페이지 보호막입니다. 제가 낙서를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정신없이 낙서를 하고 있죠. 정말 낙서처럼 낙서를 하기 때문에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낙서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쓰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 고려를 안 한 바는 아닌데 당분간은 A4지 낙서를 유지를 할 거고요. 그 3M에서 나온 포스트잇 이젤 보드 있잖아요. 포스트잇인데 이게 거의 전지 크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쓰고 띄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큰 포스트잇이죠. 대형 포스트잇이고, 이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세워놓고 쓰는 이런 게 있어요. 3M에서 나온 거. 이걸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필기한 내용이 보일 수 있게끔 편집을 할 때 좀 그 부분을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도 조금 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워낙 제가 이걸 낙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낙서를 표방하다 보니까 필기의 느낌은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점 좀 양해를 바라고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큰 주제가 에너지에 관한 것이고요. 그 에너지에 관한 것 중에서도 오늘부터 나가는 것은 적극적인 방면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에너지 통로가 막힌다. 또 하나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조심해라. 에너지를 뺏어간다. 그래서 분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더 적극적인 방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경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러면 오히려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면 안 되는 거, 잘못하는 거, 싫은 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부정적인 방면 또는 소극적인 방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 거, 바람직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거 있는데 먹어야 될 건 뭐냐 그럼?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죠? 이제 실천, 행동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많이 들었어. 나쁘다는 건 많이 들었어. 조심해야 된다는 건 많이 들었어. 여기 가지 말아라.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알았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또 그게 문제. 잘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 의지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동기는 부여됐는데 몸이 안 따라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마음은 있고 동기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계속 우리의 문제가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트랜서핑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트랜서핑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펜듈럼이죠. 펜듈럼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펜듈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펜듈럼을 조심해야 됩니다. 펜듈럼에 낚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펜듈럼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알고 나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힘이 없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해야 되죠? 알죠?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름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재밌게 하고 싶죠? 근데 재미가 안 나. 또는 공부는 재미랑 상관없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했어. 근데 안 올라, 성적이.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제.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을 점검해보면 막상 뭐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차원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방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해요. 쉬는 시간에 더 열심히 해. 졸리면 막 수업 중에도 밖에 나가서 머리 찬물로 물 뿌리고 오고 뒤에 나가서 서서 듣고 종이가 막 다를 정도로 막 이렇게 예? 동그라미 이거 아시죠? 막 동그라미 치워서 막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예. 진짜 미친 듯이 해요. 미친 듯이. 성적이 안 올라요. 예. 그냥 안 오르는 게 아니라 하위권에서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하위권을 꿋꿋이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죠. 예. 보통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정도면은 노력하면은 그래도 올라야 되는 게 이치거든요. 그리고 하위권에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가 쉬워요. 상위권보다. 그죠? 그런데 안 올라. 이것도 참 희한한 노릇이죠.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네, 빨리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트랜스서핑을 한다. 네, 펜듈럼 주의해야죠.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이것에만 묶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트랜스서핑을 해야 돼요. 트랜스서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도 이제 하고 싶다. 트랜스서핑을 하고 싶다. 나도 내 뜻대로 좀 살고 싶고 더 이상 끌려다니면서 살기 싫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펼쳐가고 싶어. 만들어가고 싶어. 알죠? 원하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찾아야죠. 왜 안 되는지. 예. 구체적으로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씩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주제인 거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게 바로 이런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트랜스서핑을 할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에너지가 약해. 나는 여기 관역을 정확히 이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겼어. 근데 활이 안 나가. 예,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내가 힘이 너무 없어. 예, 활을 너무 당기는 힘이 없어. 예,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려. 아무리 관역에 잘 명중할 수 있도록 맞춰도 가다가 떨어져 버려. 힘을 키워야 돼, 힘을. 그게 바로 에너지고 오늘 말하는 에너지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막의 앞에 빠진 말을 추가한다면 에너지 보호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호막. 에너지 보호막이 약한 경우에 트랜스서핑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목표가 있어도 갈 힘이 없다. 심상화를 하려고 해도 유지할 힘이 없다. 펜듈럼에 대해서 알고 있고 펜듈럼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분별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중요성이 안 낮아진다. 뭔가 계속 나를 내리누르는 게 있어서 힘이 계속 빠져나간다. 이럴 때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럴 때 힘을 키워야 된다 이거. 힘을 일단 키우고 나서 방향을 잡아도 늦질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인 거예요. 서핑을 배우러 왔어요. 보드 위에 올라탔는데 버틸 힘이 없어. 올라갈 힘이 없어. 예, 엎드려 있다가 보드 위에 착 일어서서 착지해서 딱 올라타야 되잖아요. 이 힘이 없어. 뭘 먼저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이 보호막이 이제 힘을 기르기 위한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건데요. 보호막이잖아요. 보호막. 보호막은 그래서 뭘 위한 거예요? 보호를 위한 거예요. 뭘로부터 보호를 해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 보호막이다. 에너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펼쳐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체가 있죠. 인체가 있습니다. 육체라고도 하죠. 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되어 있죠. 몸은. 그러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막으로 되어 있죠. 보호하기 위한 막이에요. 이 보호하기 위한 막이 여러 겹이 있습니다. 여러 겹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의 막이 있고요. 또 두 개의 막이 있고요. 세 개의 막이 있고요. 자, 막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육체를 둘러싼 막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은 에텔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예,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못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좀 찌그러지네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러나. 에텔체. 에텔체라고도 하고 에테릭체라고도 하고요. 경락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것은 전자기적인 에너지,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우리의 신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거푸집 같은 거죠.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를 에텔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에너지 보호막이 또 있죠. 그것을 우리는 아스트럴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모션체라고도 합니다. 이모션이 감정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감정체라고도 합니다. 감정체. 아스트럴체, 이모션체, 감정체. 이 용어에 너무 이렇게 묶일 필요는 없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 막이 겹겹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각각의 에너지 막에 작용하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에너지 보호막, 에너지 막이 있는데요. 그것은 멘탈체라고도 하고 각성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멘탈체. 그래서 아스트럴체는 우리의 주로 감정과 관련된 영역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멘탈체는 우리의 지성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떤 깨달음과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에너지장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체 또는 spiritual body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장과 연결되는 영적인 세계와 관여하는 그러한 에너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더 많은 차원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12가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겹겹의 에너지장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딱히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너무 파고들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트랜서핑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이는 육체, 신체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과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장이 있는데 그 에너지 장이 이렇게 보호막으로 오라장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형성된 에너지 장의 성격이 다르다, 조금씩. 예,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 보호막들이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고르게 잘 분포되어서 이렇게 잘 분포되어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장이 에텔체, 아스트럴체, 멘탈체, 영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렇게 나아갈수록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영체, 멘탈체, 아스트럴체, 에텔체로 거꾸로 들어올수록 뭐예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이 에텔체,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에텔체가 충분히 기능을 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아스트럴체도 안정될 수 있는 거고요. 에텔체에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아스트럴체, 멘탈체, 영체에도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강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결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부여하자면 에텔체가 충분히 안정되고 강화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아스트럴체가 충분히 안정되고 강화돼요. 그리고 멘탈체가 안정되고 강화되고 나중에 영체가 또 안정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에너지 장을 먼저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주 허약한 상태에 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 이럴 때 여러분 생각, 사고가 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도 같이 위축되게 돼 있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텔체가 잘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때 아스트럴체, 감정체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또 멘탈체, 깨달음의 영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건 또 차크라랑 또 연결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7번 차크라, 그러한 에너지 장까지도 우리가 강화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차원의 에너지 보호막이 잘 복원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이 밑에 차원의 에너지 장도 함께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린다, 질병에 걸린다. 그러면은 신체 증상으로만 생각을 하죠. 신체 증상. 자꾸 이제 종기가 남아, 몸에. 이 증상이죠. 이제 올라온 증상. 네. 그런데 종기가 나서 약을 먹고, 항생제 먹고, 또 짜고, 고약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고름을 없앴어. 예. 근데 계속 올라와. 네. 그러면 근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증상 치료는 이 환부에 있는 것을 다루는 데서 끝나지만 근원 치료는 뭐예요? 근원 치료일수록 뒤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뭔가 내 몸의 기능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에텔제 차원에서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 몸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네. 증상 위주가 아니라 이제 몸 전체의 기능을 살피는 방식으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계속 뭔가 문제가 생겨, 내 몸에 증상이. 알고 봤더니 이 감정체에 문제가 생겼어. 감정체에. 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는 감정체에 문제가 없어. 이거 멘탈체에서 문제가 생겼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단지 몸에서 나타난 원인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원적인 원인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것도 단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문제를 분별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어디서 온 문제냐,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차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면 깊이 있게 너무 가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트랜스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에너지 차원에서의 손상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에너지 차원이 이렇게 각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다양한 차원과 상호작용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또 영향을 미쳐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현실의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을 잘 알고 이런 차원에서 잘 내 에너지가 보호막을 잘 형성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훨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분까지 이 에너지장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면 훨씬 더 든든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냄비를 맨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워하고 뒤잖아요. 그걸 뭘 해야 돼요?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을 끼고 하면은 뜨겁지 않잖아요. 손상된 장갑이에요. 그럼 장갑을 껴도 뜨거운 거예요. 얇은 장갑을 껴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돼요? 겹겹이 두텁게 있을수록 훨씬 더 보호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장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에너지 장이 이렇게 보호막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외부로부터 마치 몸에 세균이 침입하듯이 일종의 에너지 기생충이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 얘기한 에너지 뱀파이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멘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가까이 갔을 때 막 향기가 나.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기도 있고 그 사람 몸에서 나는 좋은 냄새일 수도 있어요. 향기가 나. 그러면 다가가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꽃에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꽃향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코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아니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근처에 가기만 해도 막 악취가 펄펄 나, 악취가. 그럼 어때요? 인상을 찌푸리고 멀리하게 되죠. 냄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데 가보니까 냄새가 나. 그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는 오감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의식적인 차원에서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든. 그런데 훨씬 더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보통 유유상종.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욕망으로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막 생각을 막 집중한다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유유상종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떠하면 어떠한 게 다가오는 원칙인 겁니다. 내가 향기를 품으면 그 향기에 어울리는 걸맞는 존재와 환경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악취를 풍기면, 에너지 악취를 풍기면 거기에 걸맞는 환경과 사람이 다가오고 들러붙는 겁니다. 맑은 공기가 있을 때 파리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쓰레기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온갖 오물들을 넣어보세요. 파리가 꼬입니다. 다가옵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존재를 먼저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위해서. 단지 기법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사람도 달라지죠.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공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에 뭐가 있냐, 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거 말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 집은 들어가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편안해요. 밝고.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뭔가 회행해. 이게 집 안에 들어온 건지 집 바깥에 있는 건지 별 차이가 없어. 회행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친구분이 집을 구한다고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줬대요. 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보러 다녔어요. 근데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같이 간 분이, 그 친구분이 나와서는 조용히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 느낌이 너무 안 좋다고. 들어갔는데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건 뭐 문제가 없었거든요. 집 구조나 뭐 집 인테리어나 이런 건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으스하다는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안 좋았으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는 느낌이 너무 이상하게 안 좋다. 자기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그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그 부동산 그 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기서 막 구슬하고 그랬대요. 그 어떤 뭐 좀 이상한 종교가 있나 봐요. 마치 무당집 차린 것처럼 거기서 막 구슬하고 그랬대요. 밤에. 그 얘기 듣고서 이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촉이 이제 강하신 분들이 그런 걸 잘 느끼거든요. 직감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장을 느낀 거죠. 어떤 공간에는요, 그 에너지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에 가거나 뭐 중고물품을 사는 경우나 이럴 때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그 에너지 정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입주 청소라고 있죠. 그걸 왜 하겠어요? 그냥 단지 깨끗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낡은 에너지를 다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정리를 하고 뭐 여러분 뭐 이별을 했다거나 이럴 때 정리를 잘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낡은 에너지를 다 청소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낡은 에너지 정리를 안 하면 누더기 같은 옷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입고 새로운 거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갖잖아요. 그 물건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유난히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망가져요.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오작동 일으키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전자기기가 이상하게 잘 고장나고 오작동을 일으켜요.
빨리 수명도 짧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건을 잘못 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본인도 모르는 에너지 장애 어떠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시,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어느 마을에 사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정 지역에 들어가 보세요. 분위기가 어둡죠. 무겁죠. 이런 지역이 있어요. 보통 우범지대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에너지 장이 흐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이사 갈 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네가 중요합니다. 이웃도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어떤 에너지를 좌우하고 그 집단이 그 지역의 에너지를 또 좌우하고 여러분들이 낡은 에너지를 정화할 때 이사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부연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인데요. 이제 책을 통해서 설명할 거는 그럼 어떻게 보호막을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거는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분들은 꾸준히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는 분도 있기는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지식들이요. 에너지 보호막, 오라장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요. 그런데 정작 그걸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본인의 에너지장은 너무너무 결함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죠.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안다는 거 해서 곧 그것이 사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많이 아는데 산다고 착각을 해요. 거기서 전초 오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 주의해야 되는 게 많이 알수록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요. 착각에 빠져요. 네,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말이 많아. 말은 많은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 정작 누더기야 에너지가 누더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누더기여서 알기 시작했으면 그걸 적용을 했어야죠. 그런데 누더기여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머리만 키웠어. 머리만. 지식만 가득 찼어. 알기는 많이 알아.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거의 도사야 도사. 근데 실제로 생활 하나만 보더라도 완전 누더기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독이 된다니까요. 이거 잘못 알면 여러분. 아는 게 힘이 돼야죠. 그래서 너무 머리로 분석하고 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영역은요.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에 대한 지도, 마음의 지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간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전자 지도처럼 마음의 이치는 있고 법칙이 있고 방향이 있을지라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차라는 게 있어요. 다양성이 또한 존재한다고요. 공통적인 법칙이 있더라도 개별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시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걸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좀 잔소리가 많네요, 제가.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보호막을 어떻게 강화하는 훈련을 할 것이냐. 네, 간단합니다. 먼저 호흡과 상상. 이것을 결합하는 거예요. 네, 호흡과 상상. 첫 번째. 아주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상을 합니까? 자, 이렇게 기왕이면 땅을 밟으면 좋아요. 기왕이면 땅. 그리고 기왕이면 자연이 숲이 있는 자연이면 훨씬 좋아요. 기왕이면. 네. 자,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심상화를 합니다. 상상을 해요. 머릿속으로. 눈을 감으면 좋습니다. 외부 자극이 안 들어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먼저 호흡을 하면서 먼저 이완을 합니다. 이완이 기본이에요. 항상.
긴장되면은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이완을 하셔야 돼요. 몸을 이완시키세요. 호흡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피부가 호흡한다는 느낌. 마치 뭐 이벤트 할 때 이렇게 뭐 이런 인형 있잖아요. 이런 거에 바람 넣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벤트 할 때. 네.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바람 넣어가지고. 그것처럼 몸이 부푸는 거예요. 막 누가 바람을 넣어 안에서. 그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이것이 수축이 돼요. 수축. 달라붙어. 날숨에 이게 팽창을 해요. 공기가 주입돼.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면서 내 피부를 수축시켰다, 팽창시켰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을. 그럼 느낌이 들거든요. 웬만하면 느낌이 드는데 안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느낌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웬만하면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좀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위아래로 올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회음부에서 정수리까지 척추를 따라서 7개의 차크라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 통로, 물이 흐르는 관처럼 에너지 관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우주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이 기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할 거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해서 내 척추, 몸 중앙을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상상을 하세요. 예. 밑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들숨에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숨에만 그렇게 해보세요. 들숨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는 들숨, 날숨 상관없이 계속 이것이 나를 관통해서 에너지가 내려온다. 네, 내 몸을 관통한다는 거죠. 관통한다. 이 상상을 하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반대예요. 들숨에 땅에서부터 내 정수리를 향해서 내 몸을 관통해서 에너지가 내 몸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들숨에 올라가고 또 들숨에 올라가고 들숨에 올라가고 그러다 들숨 날숨 숨 쉬는 것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걸 상상하세요. 올라가는 걸 상상하세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교차시키는 거예요. 들숨에 내려오고 날숨에 올라오고 들숨에 내려오고 날숨에 올라오다가 이제 호흡과 상관없이 두 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계속 내려오고 계속 올라갑니다. 두 개가 교차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되는 만큼만 하십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교차하는 거. 네. 호흡과 상관없이 계속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요. 그게 되는 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는 밑을 뚫고서 이렇게 분수처럼 다시 순환합니다. 순환하는 걸 이제 그리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 그 다음 밑에서 올라가는 에너지는 내 몸을 관통하고 분수처럼 퍼져서 다시 또 순환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순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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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뭐예요? 이게 구체가 되는 거죠. 원형이.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구체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되는 만큼만 하세요. 네. 느낌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너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것이 상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려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뭐 그림 하나 나중에 띄워드릴 테니까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런 것이 그림이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바라보시고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상상을 해보셔도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순간 이것이 가능해요. 순간.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적용되는 거죠. 몸을 관통해서 보호막이 형성되는 거, 그 다음 피부 호흡하는 거 상상하셨죠? 순간적으로 몸에서 에너지가 보호막이 확장돼서 구체가 바로 형성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셔가지고 보호막을 구체, 에너지 구체죠. 보호막을 만드는 것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이 안정적으로 내 몸을 둘러싸고 있다는 상상.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더 하시게 되면은 이 에너지 구차가 점점 커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에 이 지름이 점점 커진다고요. 두께도 두터워지고 빛깔도 고와지고, 이 빛깔을 처음에 생각하기 힘드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것이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은 나중에는 그 빛깔까지도 색깔이 눈에 선할 정도로 그렇게 상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되고 자유자재로 되시는 분들, 그래서 완전히 에너지 보호막을 순간순간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이걸 적용할 수 있죠. 물건에, 뭐 내 타는 자동차에, 내 집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 보호막을 다른 곳에 보호막을 입히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여기 너무 멀리 나가는 거니까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타인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여기서 빗나가니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자연과 함께 숲에서 땅을 밟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것도 아침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이상적인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집에서 하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오랜 시간은 필요 없고요. 5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3분만 하셔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연습을 안 한 분들, 전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인데도 에너지 보호막이 잘 형성된 분들이 있어요. 재밌죠? 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 보호막이 허름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걸 전혀 모르는데 보호막이 잘 형성된 분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긍정적인 분들, 자발적인 분들, 창의적인 분들, 긍정성, 자발성, 창의성, 이것이 생활화되고 이것이 천성이고 이런 생활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요, 에너지가 잘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영체까지는 모르겠어요. 멘탈체까지 잘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예, 운동, 산책.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꾸준히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보호막이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생활 습관, 마음의 습관인 거예요. 네, 운동하고 산책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고 우리를 정신없이 만드는 문명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 이것만 가져도 에너지 보호막이 자연스럽게 복원되고 강화된다. 이제 책을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23페이지. 몸의 전체 표면의 느낌을 잡으라. 그렇게 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느끼라. 애쓰지 않고 그저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즉시 된다. 연습을 할 필요도 없다. 네, 그러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연습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연습을 해서 이 감각을 찾게 되면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힘을 뺄 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힘 빼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습을 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힘이 빠지거든요. 긴장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딱 감각의 지점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하시라는 거죠. 24페이지. 초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호막을 보고 그 보호막의 모든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 저는 이러한 초감각을 가진 분을 만나봤어요. 네, 이러한 에너지 장을 굉장히 잘 감지하고 시각적으로 이것을 분별을 해서 표현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죠. 예. 24페이지. 아무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에너지 보호막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약한 보호막으로는 강력한 침입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막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막인데 그걸 막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도사가 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안에 신성을 깨울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은 제 채널을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그렇게 깊이까지 분석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이 연습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상상에 집중하시라는 것이, 상상에 집중하면 호흡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호흡을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상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호흡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로 하시면 돼요.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뭔가를 느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 너무 애쓰시면 안 됩니다. 힘 빼는 게 감각을 찾는 비결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머리를 너무 쓰시지 말아라. 예, 신경쇠약 걸린다. 예.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이 에너지 구체 보호막을 형성하는 연습이 왜 좋은가, 예, 유익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에너지를 청소해주고 낡은 에너지를 정화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새는 구멍을 막고 복원해주고 강화해준다 이 얘기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 반사요법 전문가나 심령술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네, 여러분들 이런 사람 찾아가서 내 에너지를 강화시켜 주세요라고 돈 주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고요. 여러분들 의지처가 만들어지고 트랜스팽에서 말하는 거울 제조공에게 운명을 맡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꾸준히 연습을 재미삼아 가볍게 하는 둥 마는 둥 해보시고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긍정적 자발성, 창의성 이 세 가지를 삶의 태도로 취하시기만 해도 멘탈체까지 잘 보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